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을 배웠는데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지. 자, 산소 같은 경우 얻는다, 잃는다. 이게 산화환원이야. 산소를 얻는다, 잃는다. 전자 같은 경우는 잃는다, 얻는다. 서로 반대인 거지. 알겠어요? 자, 우리 주변의 산화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산화하는 자연과 인류 역사에 준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식을 이렇게 쓰게 돼요. 보세요. 첫 번째 광합성은 자,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와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가죠. 무슨 에너지가? 빛에너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흡열이다.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쪽에서 배웠듯이 그래프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에너지 준이죠. 반응물이 이거란 말이야.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걔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당과 산소로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흡열입니다. 흡열. 알았어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거? 세포질에.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나겠죠. 엽록체에서. 이 식을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이 되는 반응인데, 제가 반드시 반응물, 생성물 누구 보라고 했어요? 산화는. 생성물. 그렇죠. 저 친구들도 공부를 했네. 반응물만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반응물에서 산화됐고 환원된 거 찾으라고 했죠. 분명히. 제가 여기도 맨날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니은, 디귿니을 써놓고 이쪽 보지 말라고. 자, 얘는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큰 걸 기준으로 보세요. 탄소가 6개 있죠. 그 앞에 6이 써 있습니다. 수소가 12개 있죠. 그래서 여기다 6을 씁니다. 그래 6이 10이니까. 그럼 산소는 총 몇 개예요, 여기? 반응물에. 산소 원자. 근데 여기 6개 있잖아요. 12개만 있으면 되죠? 뭐 쓰면 돼요? 이러고 해석하는 거예요. 잘 봐. CO2는 얘로 가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같은 C가 있으니까. 산소가 총 몇 개 있는데 12개인데 몇 개가 됐어요? 6개. 산소를 잃었죠. 그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라고. 환원된 물질이 누구냐고요? CO2예요, 포도당이에요? CO2죠, 반응물. CO2라고, 반응물만 보라고. 그러면, 자, 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6개인데, 여기 가니까 산소로 가면 12개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뭐 되었다? 산소를 얻었다. 산화예요. 그래서 6개가 12개가 됐으니까 6개 얻었죠. 얘는 12개가 6개 되니까 6개 잃었죠. 산소 원자 6개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산화제가 누구예요? H2예요? CO2예요?
요거죠? 환원된 애가 남을 산화시키는 거잖아. 환원제는 누굴까요? 자신이 뭐 돼야 돼요? 산화돼야 되죠. 이렇게 찾을 줄 알면 지난 시간 열심히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얘를 광합성이라 불렀는데, 광합성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광합성은 이렇게. 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호흡은, 자, 포도당이 있고요.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저 반응이 역반응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둘만 보는 거예요. 산화와는. 이 둘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쓴다면 저 식을 거꾸로 써봅시다. 포도당이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와 H2가 나온다. 탄소는 여기만 들어있잖아. 반응물에 6개. 그래서 여기도 6. 수소도 여기 12개. 여기다 뭐 6.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18개야. 여기 6개 있으니까 또 6개. 이렇게 해서 식을 맞추는 거예요. 개수를. 그래야 잘 봐. 우리는 누구만 봐라? 이 둘만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갔어요. 산소를 얻었죠. 6개인데 12개가 됐잖아. 그럼 뭐 된 거다? 산화되었다. 무슨 죄다? 포도당은.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지우 똑바로 안 앉아. 할머니 욕한다 이제. 진짜. 그지? 조상을 욕먹이기 싫으면 열심히 봐. 병만 타봐 아주. 얘는 뭐 됐어요? 환원됐죠? O2는 환원제, 여기서는 산화제가 되겠죠. 자, 환원제는 누가 되고요? 산화된 누구? 포도당이고요. 그러면 산화제는 누굽니까? 환원된 O2가 되겠죠. 앞에 개수는 쓰지 마시고. 자,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야. 자, 얘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포도당과 산소가 포도당하고 산소가 에너지가 높죠. 준위가 높아서 이산화탄소와 이렇게 물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발열이라고 해요. 발열. 그래도 빛은 안 나와요. 빛 나오면 연소거든요. 빠른 반응. 이건 느린 반응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건 느린 반응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 이것조차도 산화환원이다. 자, 두 번째 연소입니다. 연소는 빠른 반응이에요. 얼마나 빠르냐면 이 포도당조차도 천천한 호흡이 일어나면 저렇게 천천히 열을 발생하고 그 열 중에 일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합니다. 우리 몸이.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ATP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소는요, 너무 빨라서 빛과 열이 나와요. 얘는 열만 나오잖아요. 얘는 빛도 나온다고요. 너무나 빠른 반응이라. 그래서 연소 보면 거기에 메테인과 뷰테인의 연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된 애들이 탄화수소예요. 보통 연료가 많아요. 탄화수소. 얘가 완전 연소를 하잖아요. 얘는 C와 H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완전 연소한다는 건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O2가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연소하면 무조건 얘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 나와요. 너희들한테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CO2고요. 얘가 H2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조건 생성물로 얘가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시간을 써볼까요? 봐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이거 화석연료 누구라고 그랬어? CH4. 복습이라고는 아주 눈꼽만치도 안 하는구만. 큰일 났네. LNG. 우리나라로 바꿔봐. 액화. 애는 해석 안 하냐? 액화 천연가스예요. 내추럴. 네거티브는 참. 형하고 어디 난다고? 참. 부끄럽다.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하잖아. 완전 연소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나와? 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봐. 화학식은 이렇게 맞추면 돼. 얘가 CH4야. 얘는 산소야. O2. 얘는 CO2야. 얘는 H2고. 자, 계수 맞춰보자. 잘 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하나. 그래서 여기 하나. 건드리지 마. 수소 몇 개 있어? 4개 있지? 여기다 뭐 쓰면 돼, 앞에? 2. 자, 그러면 산소 원자가 총 생성물이 몇 개냐? 4개. 그래서 옆에다 뭐 쓰면 돼? 이러면 끝난다고, 개수가. 자, 이러면 너희들은 얘만 보는 거야. 얘 둘만. 알겠어? 자, 얘가 얘로 가. 잘 봐. 산소를 잃었냐, 얻었냐? 얻었네. 그래서 뭐 된 거야? 산화. 그럼 얘는 산소를 잃었다. 뭐라고? 환원. 질문. 산화제가 누구냐? 환원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거를 왜 못하냐고, 왜? 이해 갔어? 그러면 거기 있는 뷰틴 하나 더 적어볼게. C 4개, H 8개. 얘가 O2랑 반응해서 똑같다고. 무조건 CO2하고 H2 나와. 무조건. 그럼 여기는 C 아래첨자가 4개잖아. 그럼 여기도 4개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아래첨자는 건드리지 말고 앞에 정수로. 이게 전체 물질의 숫자니까. 수소 8개니까 여기다 뭐 쓸래? 역시 이렇게. 됐어? 이게 뷰텐이야. 뷰텐. 그러면 당연히 2, 4, 8, 12개니까 여기 뭐 쓰면 돼? 12개. 6 쓰면 되잖아. 자, 근데 거기는 C가 몇 개짜리게 4개짜리인데 H가 10개짜리야. 자, 이건 뷰테인이야. 상관없어. 이름을 부르는 건 의미 없다고. 수소가 2개 더 많은 거야. 얘를 완전 연소시켜봐. 그러면 역시 얘는 CO2하고 H2라고 한다고. 이렇게. 완전 연소는 이거야. 생성물이 똑같아. 그럼 여기 4개고 여기도 4개 써. 여기 10개니까 여기 5개 써.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몇 개야? 2개. 그렇지. 13개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이렇게. 그지? 근데 분수 쓰면 안 돼. 정수화 시켜. 2대, 13대, 8대, 10 이렇게 쓰는 거야. 어쨌든 간에 뷰테인은 CO2로 가는데 산소를 얻었지. 그래서 뭐 산화. 몇 개를 얻었냐 그러면 여기 8을 개수로, 이건 분수잖아. 총 16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O2 입장은 13 O2잖아. 그럼 총 26개짜리가 15면 10개가 된 거야. 알았어? 지금 봐봐. 26개짜리가 10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개를 또 잃은 게 되는 거지. 얘는 뭐 됐다? 환원되었다. 그러니까 얘들 탄화수소는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야. 산화. 이게 연소야. O2는 대신에 뭐 된다? 환원되는 거. 그러니까 산화제는 맨날 O2야. 환원제는 얘들이 되는 거고. 이해 갔니? 알았어? 이거 식 맞추는 거 알겠지? 구문 수학이다. 자, 세 번째 철의 재료냐? 자, 철의 재련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런 용광로가 있어. 얘들아, 용광로. 이렇게 생긴 용광로가 있다. 여기에 열풍을 넣거든. 몇 도씨 정도?
1800도씨에 열풍을 집어넣는데 이 안에다 누굴 넣냐면 이 용광로 안에다가 일단 철광석, 적철광, 자철광 이런 애들을 넣어. 알았어? 적철광, 자철광 이런 애들을 여기다 넣는다고. 그리고 얘들을 뭐 시키기 위해서? 철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산화될 놈이 필요한데 그 산화될 물질을 만드는 기초물질로 얘를 집어넣어. 코크스. 얘는 그냥 너희들 연필, 샤픈필 막 찍찍찍 그으면 시큼해지지. 손으로 쓱 그으면 묻지. 그거라고 보면 돼. 탄소가루에 탄소가루. 코크스. 그리고 철광석이니까 규산염도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규산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어. 탄산칼슘. 석회가루야, 석회가루. 자, 이러면 준비는 된 거야. 적철광은 Fe2O3고 자철광은 Fe3O4라는 산화철. 자, 먼저 들어가면 얘가 반응해.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는데 잘 봐. 얘가 나온다. 이걸 뭐라고 그래? 불완전 연소라고 그래. 물론 봐봐라. CO2로 나온 애들도 있어. 일부가 일산화탄소가 된다는데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맞추려고 개수 이렇게 2 쓴 거야. 이렇게 2. 그래야 좌변 우변이 맞잖아. 자, 그 다음 이 일산화탄소가 얘가 누구라고? 적철광이잖아. 지난 시간에 얘 식 세우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일산화탄소고 철로 환원되고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여기 3 써있으면 3 쓰면 되고 2 써있으니까 2 쓰면 된다. 그럼 얘는 어떡하냐? 자철광은 똑같아. 얘도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이렇게. 그럼 여기 4 써있으니까 4 쓰면 돼. 이렇게 4. 여기 3 써있으니까 3 쓰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 탄소, 산소 중에 누가 산화됐냐? 탄소가 산화됐지? 그지? 적철광, 일산화탄소 누가 산화됐냐? 산화 저 CO2로 둘 중에 누가 산화됐냐고. 가봐봐. 산소를 얻었냐고. 얘가 산화됐잖아. 얘는 둘 중에 누가 산소를 얻었고. 이 둘 중에 누가 산화됐어? 지금 내가 밑줄 친 애가 산화된 애야. 무슨 제? 그래, 환원제. 밑줄 친 애가 환원제예요. 산화돼서. 그럼 상대로 존재하는 애. 얘는 뭐 됐어? 환원됐고 얘도 결국은 철의 재료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철광석에 누구 얻어내려고? 철 얻어내려고. 철은 뭐 된 거라고? 환원. 그래서 얘가 필요했던 거야. 이 CO는 코크스로 인해서 얻은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쪽 굴뚝으로는 CO2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 여기로 철이 얻어지거든. 철이. 그 다음 봐라. 철광석이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니야. SiO2도 있어. 걔가 자 CaCO3가 저 열풍 안에서 얘로 바뀌어. 산화칼슘이죠. 이 산화칼슘이 누구랑 만나? 규산염과 만나서 얘를 만드는 거야. 이거를 규소산칼슘이라고 그래. 규소산칼슘. 우린 얘를 불순물이라 하고,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CaCO3로 쓰인다. 여기로 빠져. 이건 나중에 시멘트 만들 때 써. 야, 누가 더 밑에서 빠지냐? 철하고 규소산칼슘 중에. 얘가 더 밑에서 빠지지? 그 밀도가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요? 넘기세요. 자, 수소 연료 전지. 처음 들어보지만 니들은 역시 산화환원 반응인 거죠.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자, 수소 연료 전지를 가만히 보세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건 누구냐? 이런 거랍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 거죠. 앞에 계수 맞춰보세요. 산소가 2개 맞추다 보니까 저런 계수가 성립하죠. 질문, 여러분, 수소는 산소를 얻어요, 잃어요? 얻죠, 산화. 그럼 당연히 얘는 산소를 잃죠, 환원. 그래서 누가 환원제다? H2. 누가 산화제다? O2.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쓰게 되는데 저렇게 전지가 되면 전자가 이동하거든? 그 전자 이동이 일어날 때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를. 그게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아셨어요? 모든 연료 전지는 폐전지가 되면 중금속이 나오거든? 하다못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리튬이나 아니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은 전지가 다 끝나게 되면 중간 생성물로 물만 나와요. 물만. 더 좋은 거죠. 자, 그 밖에 산화환원 반응이 쭉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4개를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얘가 있네요. 부식 중에 여러분, 모든 금속은 부식을 하거든. 철은 특히요, 우리 몸에 종기랑 똑같아서 냅두면 몸 전체로 퍼져요.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부식이 되잖아요. 그 겉 표면만 부식이 살짝 돼요. 오히려 공기의 차단을 막아줘서 내부의 알루미늄 금속을 보호하거든.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거 우리가 사포를 이렇게 문지르면 또 반질반질해요. 근데 철은 아니에요. 한 번 부식되면 전체 금속으로 다 퍼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철의 부식은 철하고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얘가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이 산화철을 우리가 녹이라고 해요. 녹. 부식이 돼서 녹들었다. 녹슬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일의 갈변.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사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 오래 눕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 니네 바나나 까놓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얘도 갈색으로 변하지. 알지? 이런 것들이 갈변, 공기 중에 산소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초의 연소. 누가 연소되든지, 우리는 여태까지 연료의 연소 배웠잖아. 연소는 무슨 기체가 관여해? O2가 관여하잖아, O2. 그러니까 무조건 산화환원인 거지. 대신 연소면 빠른 산화. 철이 부식되는 거, 갈변되는 거, 저런 건 느린 산화거든. 왜? 양초가 연소되면 빛과 열이 나오잖아. 다음에 섬유표백 있지? 거기 섬유표백제 해가지고 니들 뭐 알고 있냐? 섬유표백제? 아, 그래. 그런 것들 사실 옷이 하얗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 때문에. 사실 무슨 말이냐? 거기에 써 있는 그 섬유표백제는 사실 때를 빼내는 게 아니라 희게 덮는 거야. 안 보이게. 그 역할이다. 자, 그 다음 리튬 배터리. 2차 전지죠. 전기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충전조차도 산화환원이다. 리튬 배터리는 누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일까? 전자가 관여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입니다. 다음에 반딧불이의 불빛. 이걸 발광이라고 하거든요. 발광.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딧불이도 불빛을 낼 때는 자신의 몸의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그때 전자가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뭐 에이칭이니 고르청자니 유화니 미술작품의 복원이 이런 것들도 산화환원의 일종인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들의 일종인데 간단하잖아요. 얘도 좀 외우고 그러면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겠죠. 진짜는 여기서 킬러가 나오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교과가 없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